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번 네. 주에 있었던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양호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약한 반등인데 반도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한 4%포인트 내외로 이제 네. 움직여 4% 정도 움직였는데 저가가 806포인트에서 841포인트 어제 이제 좀 올라와서 끝났고요. 그래서 지수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차 전지는 급락을 했다가 네. 900포인트대에서 급락했으니까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은 뭐 시원스럽게 못하고 약하게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쪽 일제 이게 가격 조정이 크게 30% 가격 조정하고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할지 아니면 다시 빠질지는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 로봇주도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했다가 어제 잠깐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락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 상승할지 내려갈지 그 기로에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잘 나가는 쪽은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네. 특히 성우 하이텍을 필두로 해서요. 그래서 추세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월부터 계속 부품주는 잘 나오고 있어서 요 상승세는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좀 소폭 2% 내에 움직였는데 네. 2,455포인트가 저가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기적인 2,462 지지선이에요. 그 지지선 잘 지키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숨고르기 장세처럼 행보를 5월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렇게 많은 과거에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숨고르기 잘하고 있다. 요즘 이제 올해 장세가 1월에 초에 급락하고 2월 한 달 정도 반등하고 또 다시 안 가다가 3월 달 또 하순에 급등하고 다시 또 4월 중순부터 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 정도에 추세 상승이 강하게 나올지가 이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지수 종목 전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하면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이할 종목 이제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급하게 사면서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급등이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 상승이 시작한 것 같고 그다음 2차 전지 양극재 뭐 LG와 포스코, 부침, 코스모스 대다수는 워낙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소폭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추세적인 반등인지 전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는 아주 시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 중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는 지난주 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식격언에 중간에 말씀을 주셨지만 세린메이라는 말이 네. 있지만 사실 이번 주는 조금 해당이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럼 수급적인 부분들도 함께 분석해 볼까요? 최근 들어 대형주는 저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대형주 일주일간의 한 투자 주체 매매 동향을 봤더니 외국인들이 지수 사고 있는데 코스피 일주일당 5,268억 샀습니다. 전체 6,197억 샀. 어제만 5,268억 순매수했는데 이 어제 5,168억 순매수한 금액 중에 3,600억 정도가 삼성전자고 나머지 1,000억은 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만 하더라도 거의 순매수한 종목이 집중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는 뭐 여러 가지 조금씩 한데 매도는 많이 약해졌고 외국인들이 특정 종목을 좀 사고 있는데 그중에 반도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자동차도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숨고르기 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샀고 특히 하이닉스를 어저께까지 연 3일 동안 거의 한 4,248억을 샀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동안 이렇게 크게 안 사다가 외국 삼성전자 위주로 샀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를 크게 산다는 거 보니까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의 핵심적인 대다수이기 때문에 매출이 D램 반도체는 경기를 가장 빨리 이제 선행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경기가 한 1년 뒤에 확실히 좋아진다면 그 전부터 주가는 바닥 찍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가 경기 확실히 하락 장세일 때 경기 좋을 때 2016년도 6월부터 추세적인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5월달, 6월달이 변곡점입니다. 그때 성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5월, 6월달 변곡점에 추세가 나오면 그 한 8월 달까지 잘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만약에 하이닉스가 8월 달까지 잘 가게 되면 지수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수가 어느 정도 2,700 내외를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조금 안정적이면서 모습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 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지수를 계속해서 잘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나 뭐 철강 관련 이야기는 좀 안 나왔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저번 인사이트에 화학주와 철강주를 우리 과거에 뭐 잘 나갔던 네. 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니까 이 철강주와 화학주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매매하고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장기적 한 10년간 주가를 보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철강 대표주가 한 10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10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를 타거든요. 과거에 90년대 우리가 이제 많이 성장할 때는 고성장 5%대 성장할 때는 추세적으로 갔는데 이제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2020년 10년대부터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저성장 네. 고차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의 대다수 철강이기 때문에 철강이 많이 소비될 때는 미리 올라갔다가 철강이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 또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 그러죠. 특히 경기 민감주인데 이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빠졌을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를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10년 전부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 이제 워런 버핏도 40만 원대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손절했다고 그러다 나중에 네. 보니까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는 철강주는 아예 보지도 말아라. 특히 포스코는 그래서 5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게 네. 철강주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저성장 국면에서는 철강주를 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친환경 소재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철강만 하다가 저성장 국면에 빠졌기 때문에 성장을 못 시키죠. 기업이라는 것은 꾸준히 성장을 시켜서 결국은 이윤을 창출하고 성장을 시켜야만 살아남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친환경 소재주를 가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박스권 흐름이 추세적으로 바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배워야 산다에서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 대표적인 네. 종목이 포스코홀딩스고요. 그 전에 2016년부터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는 삼성 SDI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이제 삼성 후자라 그랬거든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좌우됐는데 17년부터는 전기차로 가가지고 배터리로 그렇죠. 이제 완전히 추세가 바뀌어 우리 아이가 바뀌었처럼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본격적으로 시세가 작년 8월달에 26만 정도 됐는데 지금 40만 원대까지 왔다가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면 박스권 상단에서 과거에는 팔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박스권 상단에서 팔지 않고 사놓으신 분들은 친환경 소재주 사신 분들은 이제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2025년도에 배터리 소재 관련된 지금 자회사 포스코 표체험도 잘 나오지만 네. 이제 각 리튬 관련뿐만 아니라 소재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액 25년부터 나오거든요. 강산이나 이런 거 확보한 거. 그러면 이제는 철강보다는 25년부터는 친환경 소재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보유하면 계속 보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히 경기 회복이 같이 나오는 시그널이 있으면 이제 친환경 소재하고 경기 회복 좋기 때문에 그러면 추세적으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 8월부터 7, 8월 저가를 찍고 20만 원대에서 거의 많이 올라왔죠. 그래도 과거의 고점이 70만 원대인가요? 근데 그게 다 장기적으로 25년도 정도가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면 이 종목은 개인들이 관심이 지금 위에서 사가지고 몰리시면 상당히 많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어디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더 나아질 거다.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위에서 사신 분들은 확실히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하더라도 단가를 낮춰서 좀 장기적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 대표적인 철강주가 또 현대제철이 있는데요. 네. 현대제철도 경기 민감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대제철은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 자동차 강판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거의 민감합니다. 그럼 자동차가 잘 나가면 철강도 잘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올해부터는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고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철강 가격이 전체 철강석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기로 단 비용, 단가 비용이 아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생산 비용이 전기로도 인상되고 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판 가격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인상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인상을 하더라도 이 나머지 분야에서 경기에 대한 아주 우려가 계속 남아 있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철강주에는 현대제철과 비교하면 오히려 포스코 홀딩은 좀 더 나은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동국제강의 10년간 주가 보면 2020년도 코로나 이후 22년도, 21년도까지 폭등했거든요. 네네. 그때 왜 폭등했을까? 그전엔 항상 소외된 주식이었어요. 잠깐 놀러가 못 가고 건설 관련된 민감주도 이게 동국제강은 주로 봉형강이란 철근. 네. 철근은 아파트 지을 때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H빔 이런 거 주로 많이 해서 그래서 전기로 해서 생산을 주로 하거든요. 전기로 하니까 전기가 많이 비쌀 때는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2021년도 이때까지 부동산이 경기가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또 전기료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단가 비용이 아주 싸진 상태니까 실적도 아주 역사적으로 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 주가도 네. 큰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몰리신 분도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이 침체되면 22년 침체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비용 뭐 철강사가 전체적 비용도 원자재가 내려가기 때문에 관련 제품과 이연되기 때문에 결국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이럴 때는 오히려 철강주는 수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관심에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철강 종목들 다 투자 포인트가 각각 제각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대해서 차트와 함께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대로 화학주들도 살펴볼까요? 네, 화학주가 10년간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개인 투자자들이 경기 좋을 때 막 주가가 좋을 때 사가지고 계속 내려가면 대형주라고 안 팔고 손절도 안 하고 계속 그쵸. 갖고 있어서 네. 반타작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밑에서 지금처럼 바닥에 있을 때는 또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 없다가 주로 경기가 좋을 때 1년 정도 되면 거의 10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화학주의 매매는 경기의 필수제고요. 경기가 따라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화학은 뭐 우리 산업의 모든 산업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뭐 약품에도 들어갑니다. 알약 만들 때도 화학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화학주는 경기와 민감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또한 이제 포스코홀딩스처럼 LG화학 같은 LG화학이 대표적인데요. LG화학이 또 친환경 소재주, 즉 배터리 네. 소재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주라 해도 무방하죠. 양극재를 주로 하고 볼리막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재, 리튬 분들 앞으로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터리 회사도 LG화학 이제 양극재 하지만 삼성 SDI도 이제 LG 에너지 이제 밸류 체인으로 자체에서 양극재 절반 정도 조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LG화학은 배터리 양극재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LG화학을 투자할 땐 투자 포인트는 경기 회복이 시그널이 나오고 경기 회복이 확실히 된다 그러면 그때 바닥권입니다. 그때가 주가가.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되기 한 6개월이나 1년 전부터 이렇게 걷어놓으면 완전 바닥에서 사서 그냥 이제 경기가 막 좋다. 그렇다. 주가도 좋고 경기가 하락이고 이제 돈이 많이 벌었다. 옆에 그럴 때 주로 고가에서 그냥 한 점씩 좀 팔고 나오면 거의 100%가 수익 나는 주식들입니다. 네. 대다수 화학주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 종목은 친환경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도 무방한데 만약에 배터리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주가 좋아서 이 주식을 산다면 굳이 LG화학 갖고 있을 필요 없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핵심적인 건데 물론 이제 이 화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LG화학도 그러면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 뭐 내년에 회복된다 확실하면 경기 민감주로도 사도 되는 거죠. 그럼 경기 민감주도 사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주로도 사서 갖고 있어도 되니까, 그러면 더 시세가 잘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내년까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도 괜찮은 가격이다. 그래서 고점을 100만 원대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경기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고요. 그전에 항상 박스권입니다. 바닥에 오면 반타작 되면 또 더블 가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특히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이 최근 들어도 모습도 좋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이제 대표적인 화학주 롯데케미칼입니다. 네.
10년간 주가 흐름은 항상 경기가 좋을 때는 고점 갔다 경기 나쁘면 또 반타작 나오고 그랬다가 또 10만 대 왔다 30만 가고 10만 대 30, 늘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이었죠. 이게 바로 경기 민감주 그렇고요. 그다음에 순수화학주입니다. 이 롯데캠 현재도 네. 순수화학 비중 가장 높고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소재 뭐 양극박 분리막부터 이제 미국에서 하고 전체 하고 있는데 동박도 하고 이제 그래서 친환경 소재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돼서 2030년까지 매출 뭐 50조, 영업이익이 10.5조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친환경 소재지로 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 그것을 이제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 포인트는 경기 회복이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면 거의 100% 정도 나오는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정점 전에 6개월 전에 반드시 팔아야 되는 그런 어떤 화학주였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매출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동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크게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롯데케미칼 이제 작년 제가 연말에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종목 네. 중에 한 개도 롯데케미칼 이제 앞으로 체질적으로 바뀌어갑니다. 화학 산업이 저성장에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성장 엔진을 반드시 달아야 되거든. 그게 롯데케미칼도 이제 늦었지만 LG화학보다 훨씬 늦었지만 그래도 이부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려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17, 8만 원은 거의 바닥권이에요. 이제 사놓으면 경기가 회복된다면 거의 뭐 100%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은 기정사실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걸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중형주인 금호석유는 경기 민감합니다. 이것도 화학이나 경기 민감합니다. 그런데 고무라든지 수지라든지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 고무 또 첨가제조 이런 걸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2020년도 이후부터 21년도가 이제 주가도 폭등하고 그렇죠. 네. 실적도 폭등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스크에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고 그래서 또 이제 고무나 이제 고무나 합성 수지들은 그때 이제 코로나 때 부족한 사태가 원자재 올라가고 있어. 네. 그 전에 재고가 막 쌓여 있었거든요. 재고 쌓여 있고 이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혜가 받으니까 갑자기 다 비싸게 맞아요. 나가니까 네. 큰 돈을 번 거죠. 요즘 이제 우리 철강하는 기업 작은 중소기업들도 작년에 원자재 워낙 올라갔기 때문에 그 전에 철강에서 계속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재고가 워낙 쌓여가지고 팔리지 않은 게 창고에 다 쌓였던 물건인데 작년에 거의 없어서 못 팔죠. 다 나갔거든요. 비싸게. 그래서 10년을 이제 버텼던 분들은 그냥 그 10년을 돈 벌 거를 작년에 다 벌었습니다. 네. 과거에 마스크 계속 안 팔려가 있을 때 코로나 와가지고 완전히 대박이 터지자. 그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엔데믹 되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이제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될 이유는 지금 없다는 거죠. 경기가 좋아져도 마찬가지 저성장이기 때문에 크게 가야 될 게 없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갖고 있다가 손절하고 다른 화학주로 화학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들 잘못 매매하시다가 좀 물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종목별로 투자 전략이 다르다는 점 전해드렸으니까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시장 전략이랑 특징 종목 같이 알려주세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 하이닉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단계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주로 좀 가야 되고요. 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뭐 리튬부터 많이 올랐다 빠졌다고 싸다고 사면 안 되고 중소형주는 거의 마무리 구간이고 네.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이제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이제 다음 달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사는 주식은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주식은 잘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달까지는 2,580까지 돌파 시도를 돌파 못하고 그냥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유망주는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최근 3일 동안 뭐 4천억 정도 사가지고 공격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왜 살까? 물론 이제 오늘 또 미국에서 빌라드 반도체뿐만 엔비디아도 급등하고 급등했죠. 잘 가고 네. 있습니다.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작용되는데 AI는 뭐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이지만 그래도 메모리도 이제는 감산을 이제 많이 해서 삼성전자가 2분기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또 직접적 빨리 수혜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경기에 가장 선행주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래서 좀 좋아질 걸로 보여서 투자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뭐 특히 그래픽 DRAM 수요 초과율이 큰 폭으로 확대돼서 이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뭐 적자지만 적자 1년 전에 주식을 사면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고 내년까지 들고 가도 좋은 주식이다. 그리고 이익은 이제 최저점을 지나서 계속 저가 줄어들어서 내년 2분기는 흑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정도 배수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월봉, 주봉, 일봉 보더라도 이제 좋은 모습이다. 리스크가 적은 모습이기 때문에 사서 들고 가도 안전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수가는 뭐 현재가 내에서 분할로 사셔서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지금은 한 20% 정도 보고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손절가는 8만 7천 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드디어 추천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실적도 저점을 확인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그 전문가님이 해주시는 주식 코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요즘은 이제 주식 매매하기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지부진하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확실한 기준, 기법으로 무장하고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다반사이다. 투자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한 후 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 투자만이 장기적인 투자, 단기적인 투자 성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칙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도 주말 사이에 일정들이 상당히 많죠. G7 정상회담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도 주목해보시면서 오늘까지 마지막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